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GM 철수의 어떤 전초전인가, 혹은 경영 정상화의 디딤돌인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쉬시고 오셨나요? 네, 네, 뭐 잘 쉬었습니다. 네. 지금 2부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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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GM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그렇죠. 좀 대응 방안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죠. 저희가 네. 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 정부로서도 좀 뭐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이렇게 속수무책이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뭐 먹튀는 안 해요. 뭐 그게 뭐 먹고 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무책임하지 않냐. 그리고 군산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정부는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그 원칙은 이제 김동연 이제 부총리가 이제 뭐 실무자니까 잘 세웠는데 GM 쪽에서도 그 원칙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예요. 논리적인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이렇게 인용이에요. 인용 퍼트. 그래서 한국 GM 구조 조정 및 자금 지원에 대한 3대 원칙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대주주죠. 대주주. 그러니까 대주주 본사죠.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주주, 그다음에 채권자, 노동조합의 고통분담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라.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갖다 주문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거를 좀 큰 이제 주제니까 좀 쪼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주주 역할을 해라. 너희들이 지금 사실 책임지게 경영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니까 너희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GM도 이거를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빼놓고 뭐가 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보는데 그동안 그 한국 GM에 지금 3조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2014년부터 4조의 지금 적자를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자본 잠식이죠. 그래서 뭐 필요한 자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사실요. 누가 지금 망해가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그래서 GM 본사죠. 그러니까 미국의 GM이 한국 GM에게 3조 원 정도의 지금 대여금을 갖다가 조금 빌려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출자 전환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채권이긴 하지만은 불량 채권이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바꿔주면은 그만큼 한국 GM에서 볼 때는 이제 부채, 그죠? 이거를 이제 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출자 전환은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대신 뭐냐면은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추가 증자를 해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출자로 그냥 바꾸면은 얘는 올드만이죠, 올드만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계정을 바꾸는 거죠. 부채에서 주식으로 바꾸는데 그 돈이죠, 보면. 그러지 말고 새로운 어떤 세부대의 세수를 담듯이 새로운 돈을 갖다 이제 넣으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자를 하는데 그것도 차등 감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주주는 아주 심하게 감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약한 율로 이제 감자를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구조 조정을 하면서 대개 감자를 하는데 대주주는 뭐 100대 1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이제 출자 전환을 이제 하고 감자를 하는다. 그러면은 경영권을 이제 잃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따를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한 대로 뉴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뭐 출자 전환은 이미 띄인 돈을 갖다가 주식으로 바꾼 거니까 의미가 없고 더 뭐 필요하면은 이제 미국 GM에서 얘기한 대로 그걸 갖다 확약을 해라 이런 이제 주문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대주주의 책임 이거를 이제 분명히 해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김동연 이제 부총리의 요구 사항이죠. 이 자체에 대해서 뭐 GM이 이거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주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 노동조합의 고통 분담인데 주주는 이제 미국 GM이고 또 채권자도 또 공교롭게 또 뭐죠? 미국 GM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GM하고 이제 노동조합만 남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 이제 뭐 일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귀족 노조의 어떤 행태 사실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참 속으로 굉장히 싫어했다고 보면 네.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4조 정도의 어떤 누적 적자를 보는 데서 연봉이 평균이 8,700이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가라 뭐 그런 거보다도 이제 임금을 깎아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고통 분담이 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그러니까 단기적인 회생의 재무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바카스 한 병을 마시는 게 아니고 뭔가 체질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보약을 먹고 체력을 키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 회생이 아니라 중장기적 투자 지원이 담보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김동연 이제 부총리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뭐냐? 연간 한 30만 대 정도를 더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글로벌 판매 가능한 신차종 2개 정도를 새로 좀 배정을 해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또 뭐 그냥 생산 기지로서 하청 공장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은 전기차 등 뭐 미래 먹거리에 우리가 또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기차 등 미래차 개발과 생산에 한국 GM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랜을 달라 이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GM이 이제 만약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은 약속하기를 한 10년간 한 3조 원 정도 이렇게 그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말만 하지 말고 확약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는 3대 원칙을 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요. 그 무조건적인 지원은 굉장히 그렇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하는 그나마 거죠. 네네. 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게 있었고 반면에 GM 역시 뭐 요구안이 당연히 뭐 있겠죠. 그렇죠. GM도 보면은 이제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뭔가 좀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조 원 정도 이제 출자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지분율에 따라서 산은도 참여를 해라. 지금 그겁니다, 2대 주주니까. 보면. 네, 2대 주주니까 이제 한 뭐 20% 가까이 산은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그 포션 그대로 증자를 할 때 좀 출자를 같이 하자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갖고 또 뭐 GM이 물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뉴마니를 집어넣어라 얘기했듯이 산은도 증자할 때 같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새로 대출을 좀 재개해야 된다. 낮은 금리로.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 감면인데 그것도 이제 명분을 좀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에 공장이 있습니까? 부평하고 창원하고 이제 군산. 그다음에 이제 보령은 거기는 이제 뭐 부품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고기를 외국인 투자 어떤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저런 감면. 형태의 어떤 법인세, 뭐 소득세, 뭐 등등 될지 모르겠는데 세금 감면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부평 공장을 담보를 좀 저희가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혹시 뭐 청산을 하더라도 담보가 없으면 그냥 뭐 출자하고 끝이니까. 그래서 출자한 거를 뭔가 실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담보를 특히 부평 같은 데는 거기가 아시지만은 아파트도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 담보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GM의 입장입니다. 네. 이제 GM도 이제 이 정도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한국 GM의 부실 원인을 사실은 이제 글로벌 GM 본사에서 많이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 하면서 많은 의혹들이 좀 제기된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거 진짜 제일 그 중요한 맥락이에요. 예, 왜 부실인가? 누구 기책 사유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뭐 GM 이제 본사에서 이제 뭐 기책 사유가 많다 하면은 우리 훨씬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마니를 갖다 더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GM에서 요구하는 이런저런 혜택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M 부실 원인을 둘러싼 쟁점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이거 없이는 뭐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희망사항은 안 해요. 논리적인 어떤 디펜스하고 오펜스가 있을 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전 가격이요. 예. 이전 가격.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GM 본사로부터 부품 비싸게 샀어. 그 다음에 여기서 조립해서 GM 본사에 비싸게 아니야 싸게.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거죠. 그래갖고 한국 GM의 원가,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원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GM이 93%의 매출 원가율이에요.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네, 높은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매출 원가가 되면 20%에다 마진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매출 원가율이 93%라면 7%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국 GM은 골병이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어떤 GM의 본사는 이제 그냥 이쪽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쪽으로 송금을 해준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자체는 지금 미국에서 볼 때 글로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또 기업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사실요. 네. 이게 위법은 안 해, 위법은요. 글로벌 그렇잖아요.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그렇죠.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이제 이전 가격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통해서 본사를 송금을 하게끔 하는 채널로서 이전 가격이죠. 그러니까 부품을 좀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조립해서 납품된 거 좀 싸게 해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재. 그래갖고 그 GM이 최근에 좀 이익이 많이 개선된 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전 가격의 어떤 혜택을 미국 본사가 아마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다? 그건 안 해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은 되긴 되지만은 이전 가격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GM도로 당신네들 좀 뭐 더 자구 노력 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좀 힘에 겨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 연구개발 비용 처리 문제는 어떨까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GM이 지금 과다하게 연구 개발 비용을 이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보듯이 연구 개발 이거는 아주 섬세합니다. 예전에 옐런이 뭐입니까? 그거 이제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말고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 보면 옐런이 그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부식회계. 그게 뭐냐면 R&D를 비용으로 털지를 않고 전부 다 투자로 다 넣었어요. 투자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R&D를 갖다 이거를 투자로 집어넣으니까 비용이 줄고 따라서 이익이 부풀려지고 주가에 반영되고 나중에 아니니까 주가가 꺼지니까 이게 사기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 이 자체가 성과 일부를 자산 가치 있는 거를 무형 자산이지만 그거를 자산에 집어넣는 건 맞지만은 솔직히 연구 개발비를 비용으로 털면 안 돼요, 지금요. 따라서 이거는 적법하게 연구 개발 이걸 비용으로 턴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비를 걸면 이거는 굉장히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몰라도 과도한 연구 개발비 때문에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서 적자가 되고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예,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 장사를 했다라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한국 GM에서 미국 본사 말고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이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 가서 기차할 수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는다, 누가 쳐다봐요? 그러면 국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산업은행 뭡니까? 그냥 뭐 수동적으로 있었잖아, 보면. 네. 그렇죠? 거기에 물리면 물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갖다 흘기기 때문에 산업은행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빌리겠어요? 운전자금 들어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본사, 그러니까 이걸 탓하면 안 되는 거라 보면. 만약에 미국 본사에서 한국 GM에 돈을 안 빌려줬으면 벌써 도산했죠, 지금요. 벌써 도산한 거죠. 그래갖고 3조 정도의 이제 대여를 해줬는데 그 전에 많은 이제 GM을 갖다 이제 공격하고 한국 GM을 갖다 이제 사시안을 보는 쪽에서 보면은 그동안 한국 GM이 다 채무를 다 갚았다. 다 갚고 오직 미국 GM에게 빚을 줬는데 그쪽에서 이자를 바가지를 씌웠다. 너무 높다, 네,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 장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금리 장사? 그래 좋다. 인정하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뭐죠? 어디서 지금 돈을 빌릴 수 있겠어? 지금 삼성전자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는 누가 돈을 빌렸죠? 그러니까 미국 본사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 본사에서 돈이 분명히 띄일 텐데 그러면은 금리를 갖다 조금 더 높여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띄이는데 그걸로다 금리 장사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거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 금리를 보니까 연 4.8에서 5.3%로 빌려줬어요. 높죠. 높죠. 하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그야말로 본사가 아닌 사채시장에서 빌려보세요. 얼마 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장기 어떤 그 저리로서 볼 때는 4.8에서 5.3이 높지만은 한국 GM의 어떤 신용 상태로 볼 때 GM 본사가 아닌 데서 돈을 빌린다면은 4.8에서 5.3 이상은 이상이었지 그 이하로 돈을 못 빌린다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그 GM에서 볼 때도 뛸 돈인데 아니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원금을 갖다가 뛸 거 확실한데 돈을 빌려주겠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면은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이전 가격. 예, 그래가지고 원가 매출, 그죠? 거기서 너무 이제 원가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갖고 10% 정도의 어떤 이제 이익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제 지금이 골았다 하는 거는 일부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그렇게 이전 가격을 통해서 프라이싱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난의 대상 될지 몰라도 이거는 하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연구 개발 비용 처리 이거는 조심해서 접근해야지 거꾸로 당합니다. 엔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본사 대출금의 높은 이자율 부과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몰아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김동연 그 부총리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김동연 총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일단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협상을 했지? GM에게 뭐를 주고 뭘 받았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출자 전환 해라 당연히. 그거 부족해. 차등 감자. 네. 그다음 또 뭐죠? 새로 뉴 많이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보면요. 그거죠. 그런데 GM에서 볼 때는 글쎄 출자 전환 그건 그렇지만 내가 망하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끝까지 이걸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건데 차등 감자는 내가 못 받겠다.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 차등 감자를 이거를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권한을 내면은 금방 말한 대로 한국 GM 부실에서 결정적으로 이전 가격하고 과도한 연구 개발비 처리, 그다음에 본사 대출금의 높은 이자율 부과에 따른 이자 장사 이것을 깨지 못하면은 차등 감자를 요구할 만한 그 명분은 없는 거고 GM은 얼마든지 이걸 거부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그다음에 어떤 인내,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제 보고 그걸 해야 되죠. 이거를 괜히 우격다짐을 해서 한번 촛불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지금 곧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GM 잔류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한 어떤 만약에 그게 우선이라고 하면 강력한 전제 조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할 것 있어야 같아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두들겨 맞으면은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국제 여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글로벌 지금 도대체 그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이제 지금 우리 뭐 고용 사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2월이면 이제 뭐 이렇게 졸업생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글로벌 GM이 이제 한국에 일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GM의 한국 잔류를 이거를 좀 맞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우리가 뭐 읍소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그럼 우리가 강제로 무슨 뭐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가 칼자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냉정히 보자고요. 글로벌 GM이에요. 이게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다가 뭘 공장을 하나 세웠어. 근데 우리가 볼 땐 뭐죠? 이게 뭐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를 고려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현지 여론이랄까,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어떤 뭐 영향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잔류하자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우리도. 그렇죠. 예,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가 칼자루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조하고 정치권하고 뭐 지역 여론 뭐 해가지고 뭐 정치 압력을 갖다가 가한다? 그럼 이거는 GM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때 뭐죠? 그냥 때리고 나가라고 하면 잘 됐다. 그냥 뭐 손절매 하듯이 나가는 건데 오늘 그 신문을 신문을 보니까 한국 GM의 지금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부평하고 이제 창원에서 만든 자동차들 판매가 급감해요. 급감. 누가 사겠어요? 누가? 솔직히 AS 확실하지 않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회사. 그러면 중고차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전종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데 새 차를 왜 사요?
그러니까 중고차 값이 유지가 될 거를 예상하고 새 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협상을 그거를 소모적으로 하면 할수록 한국도 골고 그다음에 GM도 골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럼 뭐 미국 GM에서 볼 때 그럼 다 털고 나가겠다 그래. 그냥 뭐 옛날에 그냥 뭐 투자한 거다 썬크다. 그럼 우리로서도 사실은 그러면 그 공장 어떻게 할까요? 예컨대 현대차하고 기아차 인수해서 돌릴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동반 익사하면 동반 익사. 그러면은 어느 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게 매물 나왔네. 이거 진짜 좀 사서 잘 수리해서 우리가 공장 짓고 뭐 돌려서 돈 벌까? 그런 공장 대한민국에 없어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00만 원인데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돈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자세 일 필요가 없고 그 대신 또 뭐죠? 너무 또 이거를 뭐 지역 여론 정치권 같이 합심해서 GM을 코너에 몰면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접근에 대한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만큼 저만큼 지원한다. 그 대신 이 지원에 합당한 장기 플랜을 우리한테 다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고 형량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갖고 잔존 하게끔 하고 지원을 맞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요번 기회에 귀족 노조는 변신해야 됩니다. 귀족 노조. 그러니까 한국 뭐 GM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변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기가 빨리 온 거죠. 만약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널널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형태로 지금 글로벌 어떤 위기가 와서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떤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 충격이 왔을 때 여기는 뭐죠? 그냥 생산 기지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공장 가동률 떨어지는데 9천만 원, 1억 가까운 그런 돈을 갖다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해요, 지금. 노조의 어떤 변신은요, 지금 늦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뭐 늦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조가 변신하는 것도 한국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관행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보면요. 예,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그걸 보자고요. 디트로이트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디트로이트요. 그 디트로이트가 그 진짜 거의 8만 가구 정도가 공가가 나올 정도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집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삽니까, 지금. 그리고 자동차 현금 삽니까? 다 은행에서 뭐해, 지금요. 융자 받아 사는데 은행이 엉망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 그래갖고 8만 가구가 좀 공가가 나올 정도로 디트로이트가 한때. 근데 어떻게 이것이 회생됐습니까? 사실은 노조의 양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감자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경영진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야단도 맞고 손해도 봤지만은 노조가 양보를 한 거죠. 투 티어 웨이지죠. 그러니까 임금을 두 종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앞으로 새로 고용할 사람들이 임금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동일 노동, 동일 임금하고 원칙적으로 볼 때는 배치되는 거죠. 네. 하지만은 기존은 살리지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반값에 해라, 반값에 해라. 그래갖고 반값에 지금 반값에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보면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이 회생이 되고 점차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정 기간만 그럴 거 아닙니까? 다시 정상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 동안에 노조가 양보를 한 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최근에 이제 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노조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아니고 외국 투자 기업의 노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GM은 사실 GM의 그 회사거든요. 거기 노조가 있죠. 미국도 똑같이 닛산이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닛산 미국 공장의 노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들이 거절했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UAW죠. Union of Auto Workers. 그러니까 전미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 투자 기업이죠.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닛산 그 공장에다가 노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너무 노조가 독점적인 어떤 무슨 힘을 발휘해서
좌지우지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굴러가고 나서 그 다음에 노조가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조도 노조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렌트 시킹하는 수단으로서 노조의 힘을 빌리겠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GM의 뭔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좀 진정성 있는 어떤 회생 플랜을 내고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단 GM 공장을 다시 살려라, 군산의 공장 이런 얘기하기 말기. 그거 하면 깨지는 거죠. 네. 네, 오늘도 교수님과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이제 폐쇄, 과연 이제 GM 철수의 전초전인가 혹은 경영 정상화의 디딤돌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